여러분, 현관문을 열어서 이것이 보이면 정말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안방문을 열어서 이것이 보이면 이건 역시 정말 좋지 못한 것입니다. 네, 거실에서 이것이 보이는 가정은 항상 금전적인 문제로 고생을 할 집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과거 수백 년 이상 부를 이어갔던 고택들을 찾아보면 어느 집 하나 기본적인 풍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집은 없어요. 네, 어느 곳 하나 오늘 알려드리는 이것이 어긋나 있는 집이 없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그 고택들이 수백 년 이상 부를 쌓아가고 이어갔던 원인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주택들은 이것을 참 지키기가 어려운 구조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여 그에 맞는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가정들이 그렇지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집 역시 그러할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잘 들어보시고 혹시 여러분의 집이 이러하시다면 꼭 알려드리는 대로 하십시오. 그리하면 분명 여러분의 가정에는 부가 쌓일 것입니다. 네, 절대 살아가시는 동안 금전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실 일 없을 것이라는 거죠. 첫 번째로, 여러분, 현관에서 안방 안이 보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고택들은 항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대문에서 들어와 건물을 돌아서 지금의 안방, 즉 본체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숨김의 원칙 첫 번째로 행복과 안정을 가져온다고 하여 풍수에서는 반드시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 아파트들은 대부분 이렇지가 못할 것입니다. 물론 넓은 아파트는 현관에 공간이 있어 이것이 많이 완화되기는 하지만 30평대 이하의 아파트들의 경우 현관과 거실이 같이 사용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네, 이런 집은 거의 대부분 현관에서 들어오면 안방문이 정면으로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집에서는 항상 안방문을 닫아두어야 하며 또한 현관문에 뭔가를 걸어두어야 하는 거예요. 네,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현관에 종을 달아두는 것일 거예요. 네, 제가 원래는 1년 내내 현관에 종을 걸어두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잘 지키고들 계시는가요? 만일 그러하시다면 지금 뭔가 좋은 변화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나고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관문 입구에 발매트를 꼭 하나씩 두시도록 하세요. 여러분, 이런 구조가 좋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외부의 기운이 바로 안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그러한 거예요. 네, 외부의 기운은 당연히 격한 기운이고 이 기운이 안방으로 바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 가정의 부부간의 관계는 절대 좋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항상 실외의 기운은 실내의 순환을 통해 일정 부분 완화가 된 이후에 안방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거실에서 화장실이 정면으로 바로 보이면 좋지 못합니다. 여러분, 거실에 앉아서 정면으로 화장실이 바로 보인다면 그 가정에는 가난이 찾아온다 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하여 과거 고택들은 항상 보이지 않는 곳, 또 한눈에 찾기가 어려운 곳에 화장실을 두었지만 이건 역시 현대는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웬만큼 넓은 구조가 아니라면 화장실을 숨기기는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의 가정도 다 여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항상 보이는 화장실의 문은 꼭 닫아 두셔야 하는 거예요. 네, 이 화장실은 집안에서 돈복을 상징하는 곳이고 또한 거실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재물운이 새어나간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 역시 화장실 앞에 발매트는 꼭 두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늘 소파에 앉아서 생활하시도록 하세요. 이것은 기의 흐름이 항상 위쪽은 좋은 기운, 아래쪽은 나쁜 기운으로 형성이 되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침대에서 거실이 바로 보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가정은 거의 대부분 알게 모르게 수면에 부족이 생기고 있는 가정일 거예요. 네, 침실문을 통해 거실이 바로 보이면 어떤 식이든 무조건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껏 들어가 봤던 수많은 부잣집들의 구조는 절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정의 어려움으로 힘들어 하시는 가정들은 거의 대부분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고 또 이러한 구조로 잠을 주무시더라는 것이죠. 네, 이것만 고쳐도 정말 풍수는 반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침대에 누워서 거실이 바로 보이도록 침대 배치를 하지 마세요. 네, 무조건 침대 위치는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것이 가장 좋으며 혹시 이러한 형태로밖에 둘 수 없다면 거실의 조명은 누구이든 잠을 자는 동안에는 절대 켜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네, 잠이 바로 보약이에요. 세상 어느 누구이든 완벽한 수면이 없는 사람이 성공을 하고 번영을 얻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식탁에서 바로 보이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과거 풍수의 제일 원칙이 부엌과 화장실은 멀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현대 풍수 인테리어에서도 무조건적인 원칙이에요. 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집이 좁아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두고들 계실 거예요. 네, 이런 경우는 절대 식탁 주변에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거울을 두지 마세요. 이는 기의 증폭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가난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화장실 쪽에서 등을 돌리고 식사를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물론 모든 가족들이 다 모이는 경우야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경우도 주장, 즉 집의 가게를 책임지는 사람의 자리는 항상 화장실에 등을 돌리는 쪽에 위치하도록 만드십시오. 그래야 집안의 불행의 기운, 즉 재물운이 약해지는 현상이 최소화됩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안방에 옷방을 두는 것은 사실 정말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이 안방에 옷을 걸어 두고들 계실 거예요. 아니 아예 옷방을 두신 분들도 정말 많으실 것입니다. 네, 이는 건강적으로도 아주 좋지 못한 것이지만 우리 풍수학적으로도 정말 해로운 거예요. 맞습니다. 부자들의 집 옷방에는 입구문이 없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지만 집이 좁아 옷방에 문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정말 많을 거예요. 네, 이런 경우는 항상 실내복 위주로 안방에 두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밖에서 막 입던 옷을 안방에 두는 일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벽에 못을 박고 옷을 거는 일만은 없도록 하십시오. 네, 그래야 집안의 번영운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안방의 벽에는 아무것도 아니 무엇이든 최소한으로 걸려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현관문을 열어서 트여 있으면 정말 좋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풍수에서 최고의 명당은 바라보는 시선에 트임이 있는 곳입니다. 물론 거실에서도 멀리 바라볼 수 있으면 가장 좋으며 또한 이는 현관 역시도 그러한 거예요. 네, 현관과 거실 창은 집 안으로 기가 들어오는 곳입니다. 이곳이 트여 있고 넓다면 많은 기운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건 역시 현대는 참 쉽지 않을 거예요. 하여 부자들은 현관이 넓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현관 양쪽에 유리를 설치하는 것이며 또한 대부분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 없는 구조라면 절대 현관문 앞에 무엇이든 두는 일만은 삼가하시도록 하세요. 네, 화분을 둔다든가 그 외 생활용품들을 둔다든가 특히 버려야 할 쓰레기 봉투를 내어놓는 일 절대로 없도록 하십시오. 네, 그래야 최소한이라도 좋은 기운은 여러분의 가정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일곱 번째로, 여러분 풍수에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만은 꼭 지키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원룸에도 사실 것이고 투룸 그 외 좁은 집들에 사실 것입니다. 네, 이런 경우는 항상 시야를 넓게 보이도록 만드시려고 노력하세요. 이런 분들에게는 당연히 정말 중요한 것이 수납이고 정리입니다. 맞습니다. 같은 공간이라도 수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넓게 느껴지게 보이기도 하고 또 좁게도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조건이에요. 좁은 느낌, 답답한 느낌은 사람을 급하게 만들고 편협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네, 어느 집이든 무조건 넓게 보이도록 만드시려고 노력하세요. 그래야 운도 커지고 운의 생성도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집의 형태에 따른 대처법에 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